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게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자, 주식 투자라고 하면서 주식 투기라고도 부릅니다. 저마다 참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아주 핫한 테마 주식을 샀어요. 남들이 많이 사니까 투기인 거죠. 왜냐하면 반복이 불가능한 거죠. 이 동일한 투자를 10번 했을 때 9번 다 맞췄는데 한 번 틀리면요, 전 재산을 잃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많고요,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투자를 많이 쫓게 되는 건 본성이기 때문인 거죠. 연령별로 최악의 습관이 다른데요.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연령별로 최악의 습관이 다른데요.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20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 제 20대를 떠올려보면 제가 20대 때 투자를 가장 엉망으로 한 것 같아요. 이유는 무엇일까? 떠올려보면 20대가 제일 어림에도 불구하고, 제일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급했던 것 같아요. 20대가 투자에 실패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우리가 젊음이라는 것에 가치를 더 크게 부여하거든요. 사실 막상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 20대의 젊음이 중요한 것보다 차라리 조금 더 부유한 30대가 훨씬 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부유한 40대가 훨씬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20대 때는 뒤가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40대 때 부유한 거 필요 없어. 지금 20대가 정말 즐거운 거야. 이게 중요해. 지금 내가 사고 싶은 거 하나 더 사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해라는 것에 좀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20대 때 더 빨리 돈을 벌기 위해 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짧은 20대였지만 20대 후반에 제가 평생 해야 될 어이없는 투자들, 정말 부끄러운 투자들 그때 다 했던 것 같고, 그때 이후로는 다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지금은 보고 들을 수 있는 많은 매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매체들 중에서는 아마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책과 좋은 영상, 좋은 채널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책과 삶 같은 영상을 많이 보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대에 정말 적합한 좋은 투자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좋은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허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20대 때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40대가 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 큰 게 더 좋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를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잖아요. 그리고 말씀 주신 30, 40대 분들,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육아를 하고 계신 이런 분들께서 맞벌이 하시면서 그 고민을 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 틈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데, 아쉽게도 그런 투자는 보통 성공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부동산 투자하면 좋아요. 그리고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만큼은요, 부동산 투자가 가지고 있는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두 부부가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선택을 했다면 다른 주식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하시면 좋겠냐면요, 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을 주식 투자랑 직결시키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짬을 이용해서 주식 계좌 터가지고 그래 부동산 대금 가지고 우리 한 5년만 투자하자, 이런 투자는 절대 반대입니다. 돈이라는 게 참 야속하고 얄밉거든요. 미스터 마켓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5년 투자하잖아요. 그럼 4년 동안 엄청 즐겁게 해주다가 5년째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 매수할 때 엄청 고생하고 그래요.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그런 투자는요, 미스터 마켓이 거부한다 생각해요. 시장에 오래 있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안 줍니다. 그런 건 안 통하고 차라리 우리의 메인 투자는 부동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되 여전히 연금저축이나 IRP 열어가지고요, 한 달에 조금이라도 각자 자기의 연금 모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확률이 높을 거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 부동산이라는 곳에 자산의 대부분이 투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는 사실 나쁘지 않아요. 제일 힘든 거는 둘 다 안 하는 거죠. 소비만 하면서 끝나는 욜로의 삶이 최악인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자산입니다.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변동성만 다를 뿐인 거예요. 자,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삶의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건 지금의 그 즈음에 있는 세대에서 부동산에 투입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주식도 할 거면 그냥 테마주 이런 거 하고 그냥 쓰는데 더 많이 쓰자 하면서 욜로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게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 행위는 빚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괜찮다고 봅니다. 5, 60대 분들은 어느 정도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의 형태는 다를 수 있으나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현금화해가지고요,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해가지고 오피스텔을 산다거나 상가를 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투자는 어려움을 준다는 걸 많이 알고 있죠. 쉽지 않습니다. 참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요, 배당 ETF를 활용하는 방법이 아주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불리기보다는요, 그동안 자산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배당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배당화시키는 작업에는 월배당 ETF가 중요한데요, 월배당 ETF를 살 때도 ETF들이 어떤 자산을 담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현금을 많이 낳아주는 그런 자산을 담고 있는 ETF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 용어는요, 인컴형 자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배당주, 고배당주, 배당성장주, 채권, 우량채권, 하이힐드, 리츠, 인프라 펀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인컴형 자산들입니다.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 현금을 많이 나와주지만 이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컴형 자산들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안 맞는 투자에 가까운데,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나오는 현금을 이용해서 삶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에 이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삶에서는요 안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액티브한 노후를 초반에 보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뒤로 가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아주 노쇠하고 또는 아픈 거를 치료하느라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들고, 그리고 아프기 시작하면 노는 게 즐겁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노후의 전반부인 65세 때부터 한 10여 년 정도까지는요 아주 높은 확률로 건강할 거기 때문에 이때는 액티브한 시니어로서 많은 여행도 가고 즐기는 게 중요한데,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째로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어서 그걸 조금씩 쓴다, 이거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보다는 그동안 모아왔던 그 자산들을 이렇게 인컴형 자산으로 월배당화 시켜가지고요 이런 것들로 초반에는 쓰는 재미를 많이 누리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지금의 50대 분들에게는 유효한 얘기일 것 같아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게 아주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투자와 투기. 우리는 부동산 투자라고 부르면서 한쪽에는 부동산 투기라고 부르죠. 자, 주식 투자라고 하면서 주식 투기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거를 규정하는 것을 저마다 참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규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투기는요, 반복할수록 가난해지는 것. 투자는요, 반복할수록 부유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투기의 형태로 지금 아주 핫한 테마 주식을 그냥 샀어요. 남들이 많이 사니까, 그냥 핫하니까 돈을 일시적으로 벌 수도 있어요. 당연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쫓아드는 만큼 내가 사고 나서도 쭉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운 좋게 팔았습니다.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크게 샀다면. 하지만 그건 투기인 거죠. 왜냐하면 반복이 불가능한 거죠. 반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동일한 투자를 10번 했을 때 9번 다 맞췄는데 한 번 틀리면요 전 재산을 잃습니다. 이건 투기인 거죠. 그에 반해서 투자는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부유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배당 투자, 자산 배분 투자, 또는 미국 지수를 사는 투자, 이런 투자를 계속 반복했을 때 저는 가난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부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시간이 계속가고 그 시간을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폐가 가지고 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을 우리는 수익으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시간을 내 편에 둔 투자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투기의 형태로 단기적으로 한다면 투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기 복리 효과를 제외시켜 놓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서는 승산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도 많고요.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투자를 많이 쫓게 되는 건 본성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 가지 작용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갔을 때 불안감을 덜 느낍니다. 그 이유는 옛날 원시시대부터 우리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가면 죽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따라갔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데요. 투자에서는 이거는 나쁘게 작용되잖아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사고 팔고 있는 주식을 내가 하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자, 이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에 휘말리게 되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책을 보면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일부의 사람들이 부안해동한 투자를 한다는 게 과거에도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투자 인구가 더 많아진다고 해도요 비율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투자를 외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런 투자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부분은 소신파라고 불리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잃는 쪽은 부안해동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혹시 여기 있진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증권사 다닐 때 증권사에서는 투자 대회를 많이 엽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아무것도 안 하면 최상위권입니다. 20% 이상의 상위권이 들어가요. 그 말인즉슨 투자 자체는요 투자의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도박적인 것에 투자는 위험한 것을 쫓는 것도 불필요하지만 잦은 거래를 피해야 된다는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 되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급여의 10%를 주식으로 보내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미국의 스타일이고요. 제가 강조드리는 방법은요. 얼마를 벌든 절반 투자하자입니다. 자, 절반입니다. 300만 원일 경우에 뚝 자르면 150만 원을 쓰는 거죠. 150만 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생활을 하기에는, 서울에서 생활하기에는. 근데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요. 놀랍게도 제 주변에 제가 보는 사람들은 다 그 이상 저축해요. 그 이상 저축한다는 것은 그 이상 투자로 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저는 절반 정도를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약간 고통인 거예요. 왜냐? 지금 300을 다 쓰면 내가 치킨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절반을 줄여야 되면 치킨도 참아야 되고 콜라도 빼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고통인데 이렇게 고통을 참다 보니 커지잖아요. 수익이 커지게 되면 나중에 수익금을 떼서 쓸 수 있잖아요. 그 수익금을 떼가지고 쓰는 거를 만들어 가다 보면 투자 금액이 점점 커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 그래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금이 커져야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뭐라도 많이 해볼 수 있고, 나중에 더 많이 모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떼가지고 해외여행도 갈 수가 있는데
건데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 가려고 월급 모아봐요. 그거 1년 내내 모아가지고 다 써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와 소비를 구분할 때 제가 했던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미래의 소비를 투자라고 착각한 거예요. 미래의 소비, 예를 들면 2년 뒤에 스페인 가야지 하면서 지금부터 한 달 10만 원씩 모으잖아요. 적립식 펀드를 샀어요. 그거 투자 아니에요. 2년 동안 모아가지고 수익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금까지 같이 스페인 여행 갈 때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미래의 소비일 뿐 지금 내가 계획을 짤 때 저축이나 투자로 넣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은 실수를 해서 아까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 때는요. 급여의 절반을 투자로 보내되 투자로 보내는 돈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A와 연금저축, ISA 1순위, 연금저축 2순위 이렇게 돈을 나누어서 보내고 ISA에서 3년 이상 지나서 목돈이 되어 찾을 때 그때 수익금이 이만큼이 붙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 수익금의 일부 떼가지고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거나 옷을 사거나 여행을 가는 것까지 그때 하는 게 더 좋은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할 때요. 우리가 선택지가 정말 많다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의 전부라고 느끼고 있지만 증권사에서 다루는 상품들 중에서요. 주식은 일부이고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제일 높은 상품입니다. 다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비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증권사에 가도요. 1%짜리, 2%짜리도 있어요. 3%, 4%도 있고 5%, 6%, 7%, 8%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제껴두고 투자는 주식이지 하면서 개별 주식에 간다는 것은 저는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우리가 투자를 주식으로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주식은 가장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분증권의 줄임말인 거잖아요. 그걸 익히기가 쉽기 때문에 주식으로 시작하는 거지 거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시작은 주식이더라도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선택지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증권사에도요. 거의 예금에 준하는 단기금리형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행어음이라는 것도 있고 CD라는 것도 있고 코퍼라는 것도 있고 소퍼라는 것도 있고 MMF라는 것도 있고 국채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채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입니다. 예금보다 더 안전한 거죠. 이런 국채, 이런 많은 것들, 이런 투자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주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목돈을 놀리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돈들이 처음으로 와야 될 것은 주식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자산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섞어서 자산 배분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아주 우량한 배당주들을 선택한다고 해도요. 지금 4, 5% 또는 5%, 6%, 7%까지도요. 만드는 방법들은 정말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겪어서 주식까지 이르려는 게 사실 아주 좋은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책가삼 구독자 여러분, 제가 연금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참 놀랍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입니다. 그만큼 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연금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내심 아주 뿌듯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책을 쓰고 연금을 또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분들이 정말 높은 확률로 우리가 정말 노인이 되어 30년 뒤에 만났을 때 지금 앞에 계신 PD님과 우리가 웃으면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책에 대한 또는 모든 생각의 결과점을 먼 미래로 보냈습니다. 노후에 저도 알 수 없는 미래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책을 썼고요. 저는 나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종합했을 때 답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대로 쓴 책과 제 메시지대로 하셨을 경우에 노후가 불행해지는 않겠구나. 의외로 정말 행복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연금 투자를 시작해봐야겠다 라고 행동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저와 약속 하나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책에 있는 그 에필로그 부분인데요. 30년 뒤에 혹시 제가 그때도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 저희 노인이 되겠죠. 70대가 돼 있을 텐데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제가 기대하는 댓글은 이런 거죠. 30년 전에 책가삼 채널에서 그 책 보고 연금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작을 했던 게 지금 30년이 지나 내가 노인이 된 지금 정말 다른 그 어떤 자산보다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고맙다라는 그 메시지 한 줄만 남겨주신다면 그런 댓글을 읽는 게 아마 유튜버로서는 가장 행복한 노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때 저도 제 IRP에서 돈 받고 있겠죠. 자,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한 명이라도 더 본인의 연금을 준비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책가삼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